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84% 상승을 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양 시장 다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 특징주로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 좋았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튼 뭐 오늘 바이오가 약세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리라푸그라티닙이 이 발표가 상당히 뭐 또 호평을 받는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뭐 급등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리라푸그라티닉 같은 경우에 시장성은 가남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래도 이 지금 기존 치료제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 리라푸그라티닉 같은 경우는 임상 설계가 좀 특이했습니다. 이상 설계 자체가 바스켓 임상이라고 뭐 이 단관암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암종에 대한 효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그래서 진영군 회장이 리보세라닙처럼 여러 암종을 또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급금을 얼마를 줬었는데 만약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한 1,000억 원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토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뭐 달성을 하게 된다면 총 맥스 금액이 6천억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리라푸그라티닙이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상징적인 약이 되긴 할 겁니다만 저는 저걸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서 일단 가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보면 가남이 승인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너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저놈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저희가 예전에 위암에서 간암으로 넘어오던 그 시기와 비슷한 느낌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존버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각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 동안의 투자를 이어갈 거고 아니면 어떤 시점까지 투자를 이어갈 건지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이 시기로 따졌을 때는 저는 또 여기서 몇 년을 더 투자하고 하기에는 제 여건도 허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남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튼 오늘 뉴스 하나 정도 여러 개가 뭐 리라푸그라티닙에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양군 회장님 인터뷰가 조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보면서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김태한 HLB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이게 예전에 벌써 한번 만남이 이루어졌고 리보세라닙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자리도 있었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진양군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온 이유도 김태한 회장님을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둔 뭐 이런 영향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개의 얘기들이 있는데 팩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뭐 이노베이션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HLB 테라피틱스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 단관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글로벌 3상 결과가 6월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임상 얘기인가 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고용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HLB 펩이 펩타이드 원료 생산 기지 실사 CGMP 요거 획득을 하려고 뭐 지금 실사를 받고 있다 뭐 요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튼 저분 상징성이 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또 레인밸류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악영향을 끼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뒤에서 진영권 회장이 서포트를 하고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돈 투자 많이 받고 이런 거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뭐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김태환 회장님이 좀 나서주고 뭐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정세호 대표 전 대표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LB 입장에서는 이 가남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항서제약 측에서 지금 거의 다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도 항서가 잘 준비해서 신청하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1월에 지금 리라푸거라티닙의 승인 신청과 그 다음에 가남과 관련된 신청 뭐 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텐데 요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주가를 맞이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이 나왔고 알테오젠 7% 하락을 했고요. 비만 종목들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펩트론도 4% 정도 하락을 했고 삼천당 제약이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오름 테라퓨틱스도 지금 8% 하락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도 뭐 하락을 했습니다. 원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2차전지도 이제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HLB팹은 2.27%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7.7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2%, HLB 제넥스는 1.63%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1824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파나진 제가 이 111선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1선 지키면서 위로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시간 안에 또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는데요. 그럼 이제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1869원 돌파가 빨리 진행이 되면 이 앞전 흐름은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이 1869원인가 7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 넘으면 이 앞전 그림은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도 217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도 매도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뭐 어느 정도 제가 그어놨던 2170원 라인에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림 나쁘지 않고요. 224일선을 지켜달라 부탁을 했는데 또 지켜주면서 위 라인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 이상으로 마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급등을 할 거면 2600원 정도 448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고 한번 저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으로 가도 좋고 단숨에 돌파하면 더 좋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4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지금 다시 111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제가 그어놨던 이 3,400원 라인으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바라면 3,400원을 내일도 지켜주면서 가급적이면 오늘 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를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800원 라인 정도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면 새로운 목표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멀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남 소식을 기다리면서 슈팅을 바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바이오스텝도 111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1선을 지키고 뭐 6, 8% 올랐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스 중간 정도라서 기본적으로 이 224일선인 1570원 위로 끝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도 한번 이 욕심이 좀 나지만 1570원 위로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4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글로벌도 보시다시피 제가 그어놨던 라인을 지키고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5일선 위에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봐서도 N자로 약간 꺾여 돌아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일 2,500원 위로 종가가 끝나든지 윗골이라도 한번 저기 위를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급등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도 224일선 한번 터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전 고점인 2,500원 라인 이상을 돌파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8,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뭐 좋죠. 224일선 한번 도전해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좋냐 안 좋냐는 224일선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갭은 무시하십시오. 갭은 지금 상관이 없고요. 단기로 급하게 갈 거면 갭은 나중에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갭 처리하고 가면 시간만 또 잡아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도 상승이 나와줘서 224일선 위에서 종가가 끝나주는 게 가급적이면 1월 이벤트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일도 뭐 224일선을 넘지 못하고 오늘 양봉을 훼손하는 음봉이 뜨거나 또 지속적으로 갭을 메우는 흐름으로 가버리면 시간이 또 한 주는 훌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도 상승 흐름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생명과학은 4,4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보험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생명과학은 차트가 상당히 좋죠. 111선을 지키고 5일선 위로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인 5,300원, 224일선 정도까지는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번 찍더라도 상관없고 바로 돌파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 상승이 되려면 거의 뭐 한 20% 이상 올라야 저 정도 자리가 될 텐데, 일단은 뭐 욕심이겠지만 요 앞전 고점이라도 뛰어넘는 흐름으로 가준다면 저는 1월 달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1월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목표가를 안 잡아놨습니다. 예, 목표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타임라인으로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흐름을 계속 단기 급등으로 살려주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이벤트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재신청과 이 리라푸그라티닙 요 두 개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만약에 날짜를 따로따로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급등으로는 충분한 재료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쉬지 말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저는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해 가지고 항서제약 측 발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좌지우지하고 금요일 날 하락을 주고 뭐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거는 뭐 항서 측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겁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런다고 한들 재신청을 안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기서 발표 안 한다고 재신청을 안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아니면 연기가 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물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주가 어쩌면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일 큰 손실률이라고 해봤자 10%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추매를 하거나 물을 탈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나 뭐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HLB입니다. 54,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사고, 투신 팔고, 보험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는 됐습니다. 예, 됐어요. 다시 분위기 돌려놨습니다. 12월 말과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분위기를 하루봉 하나로 그대로 다시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바꿔놨어요. 오늘 생긴 갭은 아까 HLB 제약과 마찬가지로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단기 급등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갭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갭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뭐 오전에 빠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빠진 뭐 예를 들어서요 한 3% 4% 빠졌다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대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림이 제일 안 좋은 그림이고, 그걸 감아 올려서 양봉이나 도치 이상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면 세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HLB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다,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지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53,700원은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른다면 이 앞전 고점이죠. 한 56,000원권 이상 윗꼬리가 살짝 달리더라도 한번 도전을 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리가 만약에 거래량 없이 돌파가 또 된다면 이거는 뭐 앞전 흐름들이 다 매집봉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 매집이 덜 돼서 한번 수급을 빨아당기는 힘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6만 원이 넘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를 좀 즐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이 축제의 개념이 누군가에게는 축제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본전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손절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해석은 각자 하시길 바라고, 요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저는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고, 큰 욕심은 없고요, 저도. 재신청 하나 가지고 뭐 전고점 12만원, 13만원 가기는 솔직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더 가파르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란다.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